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팟캐, 유튜브 팟캐 상명학 채널 운영하고 있는 교전입니다. 오랜만에 찍으니까 막 인사말도 더듬더듬. 최근 들어서 이제 15분 공개 강의 시리즈, 그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 시리즈죠. 우리 주변에 위험하고 이상한 사람들 어떻게 구분해서 알아내고 막아내는가 하는 시리즈를 갖고 이번 편에는 꼭 결론을 말씀드리라는 본의 아니게 이런 본의 아니게 사기꾼이 돌팔매를 맞으면서 시리즈를 진행하다 보니까 8편째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각오를 다지고 바로 본론부터 시작을 했고 오늘 결론을 한번 뽑아 보려고 마음을 다졌으니까 한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늘 그렇듯이 그러다가 또 한 편 더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심리 호신술 1편부터 7편까지 해당되는 그 연재 시리즈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예? 분명히 알 수 있는 아주 심플하고도 강력한 기준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보고 뭐 아주 간단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편에는 드디어 심리 호신술 뭔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넥슬라이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막아낼 수 있는 심리 호신술. 제가 무술을 가리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격투적인 부분들 그게 아무리 주짓수가 됐든 MMA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플링 타격 그라운드 어떤 거 서브미션 킥 펀치 매치기 태클 어떤 것이 되더라도 그런 격투적인 기술을 가지고 위험한 사람한테 대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오히려 아주 위험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이런 격투적인 부분과 심리학을 양쪽을 다 가리키는 사람이서 전문가니까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제 결론을 내려드린 거니까 신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리의 원칙, 인간이 정신이나 심리나 정서적 기분 변화 관련해서 어떤 공통된 원칙을 갖고 있나를 가지고 그런 위험한 사람들을 막아내는 일명 심리 호신술을 배워볼 차례인데 포인트를 먼저 찝어드릴게요. 오늘은 두 갈식으로 하도 뭐라 그래서 두 갈식으로 먼저 포인트가 끊기, 끊기 그리고 탈출. 끊기와 탈출. 일단 설정을 제가 조금 넓게 잡아봤어요. 우리 주변에서 위험한 사람들 제가 조현병 환자 중에서도 다시 또 공격성 지배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심리를 성공시키려고 범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막아내는 것으로 제가 이 시리즈의 내용을 설정하고 있긴 한데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만에 하나라도 만나게 되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 갖고 이게 대처를 하겠지만 확률적으로 또 세상에 그런 사람들하고 마주칠 일이 아주 많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 주변에서 조금 우리로 하여금 관계적으로 힘들게 하고 감정적인 폭발을 일으켜서 최근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여자 경찰분께서 어떤 그 직장 내 어떤 괴롭힘 상사분의 괴롭힘을 못 이겨서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직장 생활이라든가 학교 생활 다양한 어떤 그 자기가 속하는 조직이나 커뮤니티 내에서의 어떤 위계 질서 또는 어떤 갑과 을의 관계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대단히 많은 감정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어떤 그 상처와 이런 데서 이제 힘듦을 느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적용이 가능한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버전으로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그리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당연히 심리 호신술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사람 제가 그래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이 미쳤으니까 묻지마 범죄 아무 생각도 없이 막 휘두른다 그게 아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고 분노 조절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현병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또 공격적인 지배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것도 일종의 더 그 안에서의 하이 카테고리적 질병의 증상이죠.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지배 성향을 범죄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먹잇감을 발견하고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이코패스 범죄와 비슷한 성향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되게 위험한 성향 사람들을
막아내는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탈출입니다. 탈출. 제가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끊기와 탈출. 전문 용어들이 다 있고 좀 더 복잡한 이론들이 있는데 공개 강의다 보니까 제가 뭐 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라서 그거 진행하다가 또 뭐 시간 길어지면 돌팔매 맞을 것 같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기억하시고 싶도록 제가 짧게 압축적으로 키워드를 만들어 본 거예요. 탈출이란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감정 노동자라고 얘기들 하죠. 뭐 여러분들이 떠올리기 쉬운 그런 직업군의 한쪽이라면 콜센터에 이제 상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하는 분이 보통 감정 노동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의뢰 입장으로서 소비자의 불만을 받아내다 보니까 막 폭언도 하고 막 무례하게 굴고 심지어 뭐 성희롱이라든가 뭐 다양한 욕설 같은 것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다양한 부분들, 요즘에는 뭐 대기 시간대 무슨 뭐 멜로디가 나오면서 지금 받는 분들도 어떤 가정에서 어떤 한 아이의 소중한 엄마이고 뭐 누구의 딸이고 뭐 이런 식의 안나 멘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가리키는 뭐 대인관계나 심리를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환영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걸 전문가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걸 기회가 되면 유튜브 상에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이건 반드시 그런 식의 어떤 심리 현상을 가지고 완화 조절할 수 있는 걸, 완화 조절하는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법제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매뉴얼에 해당되는 상황이면 전화를 받는 이 전화 상담원이 전화를 끊거나 응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그 법제화 시켜서 그런 부분에 회사의 규약으로 만들고, 그걸 회사가 자기 고용한 노동자들한테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뭐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법제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은 고객이 자신한테 일방적으로 퍼붓는 감정적, 언어적 이런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탈출이기 때문에 탈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 저희 꼰대들 얘기하는 그 세상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욕이 뱉다고 들어오냐 이렇게 하면서 뭐 욕하든 말든 뭐 알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서 욕 같은 거 별로 두렵지도 않다. 뭐 남들이 내 뒷담을 하든 말든 뭐 나 뭐 알게 상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그 욕을 내가 안 들을 수 있는 권리나 그런 상황 힘이 있을 때 얘기해요. 누가 나한테 뭐에 저런 새끼다 했어. 알겠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갈 수 있으면 욕이 뱉다고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견딜 수가 있어요. 뭐 악플도 저도 뭐 저 같은 경우 유튜브에 뭐 제가 바빠서 유튜브 댓글 같은 거 확인도 잘 못하고 소통을 잘 못하고 있어서 악플이 달렸는지도 몰라 저는. 누가 뭐 좋은 댓글도 나쁜 댓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욕하셔도 별로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무슨 크리에이터의 개념으로서 어떤 회사에 소속되는데 나보고 맨날 댓글을 달래. 안 그러면 월급을 안 준대. 그 내가 맨날 그 일일이 악플을 봐야 돼서 너는 왜 생긴 게 그렇게 생겼냐, 왜 말을 그따구로 하냐,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무리 심리학을 가르치고 이런 거 관련해서 대인관계 고수라 할지라도 제 마음을 지켜낼 방법이 없어요. 대놓고 묶어놓고 야 이 새끼야 넌 왜 그렇게 하고 그 어떻게 듣는 내내 상처지, 듣는 내.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뭐다? 탈출할 수 있어야 돼. 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안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사회가 조금 더 발전되고 이런 개념에 대한 감정 노동자들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와 근무적 환경 개선의 부분을 가지고 사회가 뭔가 그걸 담론의 주제로서 공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이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매뉴얼을 딱 만들어서 그 매뉴얼에 해당되는 고객의 응대가 있을 경우 전화 응대를 거절하거나 또는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리를 법제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위험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마주했을 때 잘못 인식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영역에서 나옵니다. 이 분들은 그 사람들과의 물리적 접촉을 벗어나서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서 탈출하는 것,
오로지 탈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편 시리즈 중에 이 시리즈 내중에서 전편의 내용 중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일명 나이프 파이팅, 칼을 든 사람들을 대적하는 호신술 관련해서 그 어떤 전문가적이든 뭐 아마추어 내든 글 영상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상대방이 나이프, 즉 칼이나 흉기를 든 상태고 이 사람이 뒷감당을 안 하고 감정적으로 폭발한 상태에서는 당신이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의 이런 그 나이프 파이팅, 상대방의 칼이나 흉기를 들었을 때 그걸 방어하거나 탈취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훈련한 사람이라도 최소한 이 상대방을 제압한 이유도 바로 응급실로 앰뷸런스 타고 실려가야 될 만큼 커다란 자상, 베이고 찔리고 심한 출혈에 엄청난 걸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상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최악의 경우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최악의 경우는 당신이 머무는 공간이 폐쇄적인 실내 공간인데 그 안에서 위험한 사람한테 가둠이나 공간적 압박을 당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그냥 이상하거나 그냥 뭐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공격적 지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꼭 당신을 먹잇감으로 포착했다면 반드시 시선, 행동, 다양한 기타의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당신을 진로를 방해해서 공간적으로 가두려 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제압하거나 따진대거나 시시비비를 가린다거나 또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뭔가 만들거나 더 나아가서 뭔가 본때를 보여준다거나 뭐 승질을 낸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신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답이 없다. 답이 없는 걸 떠나서 그 어떤 더 위험한 상황도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악수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유일한 해결책은 뭐다? 오로지 탈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뭔가 하려고 드지 마시고 그냥 그 공간을 벗어나는 게 최선입니다. 바로 가타부타 따지지 마시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거리를 걸어가세요. 일어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상대방이 본인을 가두면 바로 자리에 일어나서 걸음을 걸으셔서 다른 공간으로 가버리세요.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을 제가 잘 이해 못하실 때 노래방 같은 경우로 제가 가정 들어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처럼 노래방은 실내 폐쇄된 좁은 공간이고 그 안에 장신이 있고 거기에 위험한 사람이 있고 문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하필이면 그 문이 상대방 뒤에 있어. 이럴 때 어떻게 상황을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최악으로 결정하는데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끊기와 탈출이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일어나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마시고 동선을 피해서 문 쪽으로 걸어 나가려고 탈출의 의지를 보이세요. 그럼 방신이 그래서 우연히 뭐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탈출하게 만들어주면 다행히 탈출하시면 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걸어 나가서 문 열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동선을 가로막는다. 그러면 아주 상황이 위험해진 거죠. 근데 거기서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면 오히려 당신이 이거 먹잇감이구나 라는 증거만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아주 큰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게 뭐든 뭐 야라고 소리를 지르시든 아니면 테이블을 쿵 치시든 큰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뭔가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걸 상대방을 향해 무조건 던지세요. 상대방을 향해 던지시고 던짐과 동시에 그 상대방 쪽 또는 문 쪽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요거 그대로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면 당신이 정말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최악의 아주 정말 당신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주 높은 확률로 탈출할 수 있고 많이 안 다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셨죠? 상대방한테 아무것도 하려 들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 쪽으로 탈출의 시도를 한다. 그냥 걸어 나가시면 됩니다. 뚜벅뚜벅.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당신의 동선을 저지한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무엇도 떠올리지 마세요. 무조건 첫 번째 소리를 아주 큰 소리를 상대방 향해 지른다. 비명 소리든 뭐든 야라고 하는 소리가 됐든 아니면 뭐 물건을 뭐 확 딱 테이블을 꽝 치는 소리 뭔가 큰 소리를 내고요. 두 번째
그 어떤 물건, 손에 쥐을 쓰는 물건을 던져서 상대방을 향해 정면으로 던집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도 이렇게 막거나 피하려는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반사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을 향해서 아주 빠르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최악의 상황일 때 상대방이 그 앞을 가로막게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을 향해서 정면으로 뛰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다? 여러분들이 농담 삼아 또는 친구들끼리 짓궂어서 얘기하는 바로 그거. 지랄 옆차기. 보통 날라차기라고 하죠. 농담처럼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수많은 격투적, 무술적 테크닉들 아무것도 소용없고 딱 이 한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곧장 바로 달려가서 날라차게 하는 거 연속적으로 해서 들어 차려고 침묵만 하면 상대방이 자신도 모르게 살짝 몸을 틀게 돼 있어요. 뭐 다행히 당신이 발로 그 사람을 찰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피해서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착지하는 순간 바로 당신 앞에 문의 탈출구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문 열고 바로 도망가시면 돼요. 그 상대방의 어떤 대처도 할 수 없을 만큼 어하는 사이에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달려가고 날라차고 도착하자마자 문 밖으로 달려가는 이 5가지로 그 어떤 건장한 남자, 그 어떤 무술을 가진 사람, 흉기를 든 사람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있고 당신한테 휘둘렀다 하더라도 당신이 입을 수 있는 최대의 데미지는 당신이 날라차는 상황에서 당신 다리 근처 어디에 잠시 칼에 베이거나 살짝 찔리는 정도가 전부고, 당신이 지금 최대한의 심장박동이 뛰고 있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자상인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외부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설령 당신이 오해를 했어요. 그 정도 위험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상대방한테 크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상황에서 뭐 이상한 인간, 이거 왜 소리를 지르고 날라차기라고 치랄이야 라는 오해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그 정도의 피해만 주는 것으로 당신의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5가지를 전부 다 직렬 방식으로 쭉 다 하셔야 되고, 그 위에 어쩌고 저쩌고는 하나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 상이든 외국의 무슨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든 무슨 뭐 이스라엘 무슨 특공대 나이프 파이팅 뭐 교관이든 누구의 말도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뭐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렸었죠. 뭐 4편인가 5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빨간 사인펜 하나 들어갖고 내가 너한테 해볼 테니까 빨간 사인펜 네 몸에 안 묻고 나를 한번 막아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온몸에 한 수십 방쯤 찔리고 베일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 오로지 이 방법 하나만이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라는 거. 그래서 시간이 돼서 어느 정도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이제 조금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뭐 회피라든가 탈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편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름대로 뭐 돌멩이가 별로 안 날라오는 거. 이제 또 강의할 시간이 돼서 다음번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 안전 꼭 지켜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시면 손해볼 게 없어요. 기껏해요. 미친 사람 아니야. 갑자기 욕하고 뭘 던지고 왜 날라차게 하고 지랄이야 라고 하고 다시는 안 보면 땡임. 그거 하나로 당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무서워하고 그런 거 하나 쪽팔려면, 쪽팔린 거보다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